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의 한의사 이혜미입니다. 한약적으로 당뇨를 치료하고자 할 때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되는 장기인 간이나 소화기 심장 치료를 하면서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췌장의 기능을 돕는 췌장 기능 회복을 돕는 한약을 추가로 처방을 하곤 하는데요. 간혹 환자분들 중에선 나는 췌장 한약만 먹을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데이터를 나중에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꼭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췌장 재생을 돕는 한약만 처방 받으셨던 분들의 그 이야기를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정말 많이 강조해서 이미 다들 아실 거예요. C펩타이드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얼만큼 나오는지 검사하는 건데 C펩타이드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췌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고 오셨는데 8.4% 있는데 인슐린이 굉장히 부족한 분이었어요. 0.22밖에 안 나오는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덜 나오니 혈당이 아무래도 잡히기가 쉽지 않겠죠. 이 경우도 당화지수는 8.9%였는데 인슐린 분비량이 1을 넘지 못하는 1.50 수준의 상태였는데요. 이렇게 생각보다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저 혈당이 안 잡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췌장 기능도 떨어져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췌장 기능의 회복을 돕는 한약을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환으로 되어 있어요. 먹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 저항성 회복을 돕는 한약 처방과 췌장 기능 회복을 돕는 한약 처방을 받은 후에 원래 내원 당시 C펩타이드 수치가 1 미만이었는데 1 이상으로 회복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계속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0.2 미만이었는데 거의 인슐린 분비가 없죠. 그런데 1 이상까지 단숨에 올라온 분의 데이터가 가장 눈에 띕니다. 이분은 심지어 2025년에 당뇨를 진단을 받으셨어요. 당뇨 진단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2023년에 진단받으신 분도 1이 안 넘죠. 2021년에 진단받으신 분도 1이 안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뇨 진단받은 해와 상관없이 나의 인슐린 분비량을 꼭 검사해봐야 한다. 이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췌장 기능의 회복을 돕는 한약 처방만 받은 분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안땡땡님이시고요. 65세 여성분이셨는데요. 당뇨약을 드시지 않은 상태로 오셨어요. 이분은 처음 저희 한의원에 오셨을 때 당화지수가 5.6%였습니다. 당뇨약을 먹지 않고 당화지수가 5.6%이니 5.6까지는 정상이잖아요. 정상이네요 하고 검사를 끝낼 수가 있었는데 저희는 C펩타이드 검사를 합니다. 당화지수는 정상이었는데 인슐린 분비량은 0.47로 1형 수준의 상태였습니다. 이분에게 한약 처방을 권유를 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췌장 재생을 돕는 한약만 먹어볼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만에 1.11까지 단숨에 높아졌는데요. 보시면 당화지수도 5.6에서 5.3이나 5.4까지 더 많이 안정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 분비량도 0.47, 0.41을 거쳐서 1.11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분은 또 어떤 게 좋아졌냐면 처음에 오셨을 때 저는 공복혈당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걱정해서 오신 건데 당화지수는 타 기관에서 검사를 해봐도 괜찮은데 저는 집에서 검사하면 공복혈당이 100을 넘고 심지어 요새는 120보다 더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 걱정이에요 라고 하셔서 오신 건데요. 이렇게 췌장 재생을 돕는 한약 처방을 한 이후에 공복혈당이 100 미만으로만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식곤증이라고 해서 점심밥을 먹으면 너무 졸려서 항상 낮잠을 주무셔야 했는데 그것도 약간 좋아졌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BMI, 체격은 23.4에서 24.4로 오히려 체격이 조금 더 늘었어요. 과체중 범위였는데 과체중에서 조금 더 체중이 증가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C펩타이드, 인슐린 수치도 늘고 당뇨도 더 안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사실 더 많이 지켜봐야 하긴 하는데 너무 저체중인 분들보다는 오히려 정상 체중이거나 이렇게 과체중인 분들이 인슐린 분비량 회복이 좀 더 빠른 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2달 만에 인슐린 분비량이 회복이 돼서 치료를 종결을 하였고요. 다음 분은 이 땡땡님
땡땡님이시고 만 74세예요. 그리고 남성분이시고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당활수가 5.8이니까 굉장히 혈당 조절이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는데 너무나도 조절이 잘 되고 있었고, 그런데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해보니까 0.34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활수만 봤을 때는 당뇨약 먹고 혈당 조절 잘 돼요 라고 하는 수치였지만 C-펩타이드 검사를 해보니 0.6 미만이라서 1형 수준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분은 처음 오셨을 때 저는 당활수는 조절이 잘 되는데 발가락이 저려요. 그리고 일주일에 5번 정도 술을 마시고 계셨고요. BMI는 정상 체중 범위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4개월 정도 드시고 나서 C-펩타이드가 1 이상까지는 아닌데 0.68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이게 왜 호전됐다고 말씀드리냐면, 사실 0.6 미만인 분들이 0.6을 넘는 구간으로 일단 1단계 진입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1 이상으로 단숨에 진입하기보다는 0.6 이상으로 일단 점프를 하고 그러고 나서 더 좋아졌을 때 1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분은 4개월 드셨을 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0.6을 넘기는 했는데 0.6을 이미 넘어서 C-펩타이드 수치가 안정이 되고 있었고 당활수는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다음 사례는 김땡땡님이신데요. 만 56세이시고 여성분이신데 당뇨약을 드시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렇게 첫 번째 사례랑 세 번째 사례처럼 당뇨약을 먹고 있지 않는데 당뇨 전 단계나 아니면 정상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C-펩타이드 수치가 낮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분 또한 0.64이기 때문에 1.5형 수준의 당뇨였는데 이분은 마른 당뇨이셨고요. BMI가 18.3이라서 마른 체형이셨고 2개월 만에 C-펩타이드 수치가 올라왔습니다. 많은 큰 변화는 아니지만 0.64에서 0.76까지 올라왔고요. 당활수도 6.0에서 5.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0.2 정도 떨어진 게 별거 아니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5점대 진입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당뇨약을 먹지 않는 분들도 C-펩타이드 수치가 낮은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례는 이땡땡님이시고 만 51세 남성분이시고 당뇨약과 인슐린을 모두 투여를 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너무 높죠. 당활수가 8.5%, 타기관에서 검사를 한 건데 8.5%가 나와서 이분이 나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원래 저탄고지를 10년 동안 하고 계셨는데 더 열심히 저탄고지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탄고지라고 하는 거는 탄수화물을 거의 극단적으로 안 먹는 거거든요. 탄수화물을 더 끊다 보니까 7.2%까지 당활수가 떨어졌지만 내가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으면 또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만들 이유가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량이 더 줄어들었죠. 그래서 불과 0.4였는데 0.2 미만으로 거의 안 나온다라고 지표가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상태로 저희 한의원에 5월 27일 날 내원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저탄고지를 10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잘 잡히는 건 아니다. 탄수화물을 당장 줄이거나 끊으면 처음에는 혈당이 잘 잡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탄수화물 외에도 혈당을 올리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탄고지 10년을 해도 혈당이 안 잡힌다. 인슐린을 맞는 상황임에도 혈당이 안 잡히더라. 그리고 인슐린을 투여를 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췌장이 인슐린을 덜 만드는 영향도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기 때문에 내 몸에서 인슐린을 덜 만들고 있었는데 저탄고지를 더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 인슐린 분비량이 더 줄어들었던 상태였는데요. 이 상태로 내원을 하셨는데 저희랑 진료를 하면서 탄수화물 섭취는 늘리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혈당이 안 잡혀서 인슐린까지 맞고 C-펩타이드 수치도 너무 낮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는 늘리기로 하셨고 점점 저혈당이 오다 보니까 인슐린 투여를 점점 줄여갔어요. 그래서 18단위 맞고 계셨는데 나중에 10단위까지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당활수소는 7.2에서 6.7까지 떨어졌고요. 인슐린 분비량이 0.2 미만 거의 안 나오는 수준이었는데 0.42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이게 단 1개월 복용 후에 바뀐 변화거든요. 그래서 당활수소는 6.7까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혔고 그리고 C-펩타이드 수치도 올라갔습니다. 이게 탄수화물 섭취를 더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췌장 기능 회복을 돕는 한약을 처방을 받은 후에 1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례죠. 다음 사례는 정땡땡님이시고 만 64세 남성 분이시고 인슐린을 맞고 계셨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인슐린을 맞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덜 만듭니다. 자연의 이치예요. 외부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내 몸에서까지 너무 많이 만들면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인슐린이 남아 돌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의 특징이 C-펩타이드 수치가 낮은 경향이 있어요. 이 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처음 오셨을 때 8.2%였고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량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0.1미만이면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분은 사실 당뇨 진단 받은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습니다. 1985년 굉장히 오래되셨지만 40년 정도 된 상태셨는데요. 이 상태로 오셨는데 4개월 정도 췌장 기능 회복을 돕는 한약 처방을 받은 이후에 인슐린 투여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38단위였는데 26단위까지 줄였어요. 왜냐면 저혈당이 자꾸 오는 거예요. 주치의선생님이
부모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인슐린 줄여가세요. 저혈당이 더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인슐린 투여를 점점 줄여서 나중에 26단위까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월수는 7.4까지 떨어지고 인슐린 분비량이 0.42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얼마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0.2 미만이라고 하면 사실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측정이 안 될 정도로 안 나오는 건데 그 상태에서 0.42까지 회복이 됐다는 거는 인슐린이 이제 측정이 되고 있고 췌장 기능 회복이 됐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이고요. 여러분도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분의 사례를 봤는데 공통적으로 인슐린 저항성 회복을 돕는 한약 처방은 받지 않고 오직 췌장 기능 회복을 돕는 한약 처방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뿌듯하고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것 당화혈색소 검사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앞서 봤던 분들이 만약에 당화혈색소만 검사했다면 치료가 반쪽짜리 치료가 되겠죠. 내 몸 상태를 반만 알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시펙타이드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췌장 기능 회복을 돕는 한약 처방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한약 치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1644-5178로 문의 주시고요. 반드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시면서 내가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한약 치료도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